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밤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 리뷰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 본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암울한 이야기로 기분이 언짢은 말입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99%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사회, 바로 그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돈이 전부인 세상.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돈을 보고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 가기 싫어하고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적은 월급이라면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게 현실인 상황입니다.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물가가 안정된다와 물가가 오른다라는 말은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지만 결국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결코 은행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만 나의 통장에 그 금액만큼의 숫자가 찍혀 있을 뿐이며 나머지 90%의 돈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이 되는 것이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 시스템을 전혀 몰랐던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예금한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준 걸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책에서는 예금을 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돈을 찾게 되면 은행은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 가는 회사인 것이다. 빚에 대한 이자를 받아 은행은 수익을 챙긴다. 빚이 없으면 은행도 없다. 대졸 신입으로 자가를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가들은 좋은 제안을 했죠.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지금 벌고 있는 월급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대출을 받으라는 말인 거죠. 신혼부부를 위한 금리가 낮은 대출도 있습니다. 말은 신혼부부를 위한이지만 어쨌든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라는 말인 거죠. 나를 가족처럼 여긴다는 은행의 말에 막연한 안도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은행은 때로 당신 편이 전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사회에서 은행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1순위는 무엇일까? 당연히 보수와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다. 다시 말하면 그 상품이 절대로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오는 시기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가면 제게 딱 맞는 상품이 있다고 추천하는 은행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수와 수수료 때문인 건지 정말 저를 위한 거였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기 원한다면 우리도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의 함정과 숨어있는 이면을 보기 위해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융 전문가의 말에 속아 또 당장 눈앞에 제시되는 엄청난 이익에 속아 결국에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인 사회를 바꿀 수 없으니 스스로 공부해서 최대한 예방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결국 책임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금융이 중요한 세상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보다 금융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요. 중요한 걸 알아도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큰 금액의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말이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이자만 약 8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를 먹고 사는 회사라고 했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쓰면 내는 고통을 느낀다. 자신에게 있던 중요한 자산이 손실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를 쓰면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된다. 현금의 경우 돈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카드를 쓸 때는 계산하면서 카드라는 물건을 줬다가 다시 되돌려 받기 때문에 우리 뇌가 착각하여 손실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최대한 신용카드를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돈이지만 현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비싼 물건도 할부로 사다 보니 큰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카드 사용을 할 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꿨고 할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이 한 번에 모이지 않지만 과거에 무분별하게 지출하던 돈은 아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라는 아담 스미스의 예언도 틀렸고 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예언도 틀렸다.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케인스도 시장을 믿어야 한다는 하이에크도 이제 더 이상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모두들 심혈을 기울여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대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온갖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금융권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다룬 책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해결책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과거 위대한 사람들도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바뀌지 않는 사회라면 적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독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봐야겠습니다. 다음 책 리뷰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